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946번. 이번에는 뭐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은 공통수학 1에서 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5명씩 앉을 때는 12명을 못 앉고 6명씩 앉았을 때는 마지막에 5명씩 앉고 완전히 빈 의자 2개가 남는다.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 말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은 첫 번째,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는데 1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생수랑 전체 학생 수가 있을 거고 의자의 개수가 있을 건데 이걸 위주로 하나씩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하고 전체 학생 수를 A라고 하고 의자 수를 B라고 두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의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 줄 하나를 의자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몇 개? B개만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의자 하나에 몇 명씩 앉는데요? 5명씩 앉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5명 앉는데 남는 사람이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명.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숫자를 다 더한다면은 무엇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 숫자를 다 더한 게 전체 학생 수의 A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A명은 B명 5명씩 B개 있으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를 쭉 몇 번만큼의 B번 하는 거예요. B번 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5B가 된다고. 둘이 곱하니까. 그러니까 5B 더하기 남는 12명이 있어서 12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럼 이것 자체가 전체 학생 수를 표현하는 거야. A가 그거라는 전체 학생 수라는 뜻이었고, 그럼 이제 또 2번째 말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봐야지. 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이번에는 6명씩 앉아있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고 완전히 의자 B 2개는 아무도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려서 똑같이 그리는데 쭉 안돼. 의자를 마지막에 3개 그려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의자에 5명이 앉아있는데 여기에 아무도 안 앉는 거야. 0명 이렇게 된 것이 완전히 빈 의자 2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이만큼인 거고. 자,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자가 몇 개인지는 정해놨으니까 개만큼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그려야겠다, 의자를. 왜냐면 꽉 찬 의자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원래 몇 명씩 앉힌대? 6명씩 앉힌대요. 6명. 점점점점. 그럼 처음에도 6명을 앉히고 위치가 조금 6명을 앉히고 여기도 6명을 앉히고 그다음 쭉 가서 또 6명을 앉히고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만 5명을 앉히는데 맨 남은 의자 2개는 아무것도 앉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바로 식을 쓰려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쉬워요. 다시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혀 있다는 것은 전체 쭉 6명이 앉다가 마지막 5명이 앉는다는 거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5을 여기서 쓰기 전에 먼저 이걸 읽어야 돼요. 뒤에 있는 거. 빈 의자, 이 의자 2개는 비워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서 끝에서부터 3번째에 5명이 앉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앉을 학생이 앉을 마지막 의자가 되는 것이고 뒤에 남은 두 개는 완전히 비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6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지요. 6명이 앉은 의자는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죠. B 3개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사람 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전체 학생 수로 표현한다면 여기를 학생 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6명씩 B-3을 곱한 만큼이 학생 수고 마지막에 5명이 될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 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학생 수, 여기 있는 전체 학생 수는 같은 학생을 가지고 5명이 앉혔을 때, 6명이 앉혔을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다고 두고 푸시는 거다. 그럼 B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B의 값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 의자를 구하는 거일 거예요. 그럼 답은 의자가 될 리가 없겠죠. 궁금한 건 학생 수니까 A의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요 문제 했고 또 950 떡을 만드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좀 더 밝게 하고 절반을 주고 둘째에게도 남은 떡의 절반을 주고 셋째에게도 떡을 같은 방법으로 주었더니 어머니는 3개의 떡이 남았다. 어머니가 만든 떡의 개수를 다음으로 표현하시오. 뭐 이렇게 되었거든요. 선생님이 앞부분만 좀 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떡을 X개라고 할게요. 그럼 첫째한테 절반을 주었다. 그럼 첫째한테 주는 것은 2분의 1 X만큼 주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요. 2분의 1 X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그 남은 것에 또 절반을 준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절반을 주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좋겠네. 자, 원래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원래 X개였는데 첫째한테 이만큼 주고 남은 것이 또 2분의 1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 남은 것의 2분의 1을 둘째한테 준다고 해요. 그러면 2분의 1 X의 2분의 1만큼은 둘째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남은 것은 둘째한테 주고 남은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줄 때 2분의 1만큼 차이가 없네. 2분의 1만큼 주었다 해서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2분의 1만큼 주고 남은 건 2분의 1만큼 어때요? 또 남았죠? 그래서 또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 전에. 그러면 2분의 1 x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게 맞나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두 개를 실제로 더하기 하면 2분의 1x가 되어요.
합치면 봐봐요. 얘네들을 더하기 한다고 했을 때 2분의 1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죠. 문자죠. 2분의 부분을 빼면은 결국에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1이죠. 이거 두 개 더하기 1 하면 결국 2분의 1x가 남는데 그게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 다음 것도 해서 둘째, 셋째한테 주고 남는 것을 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남는 것이 몇 개라고 문제에서 3개라고 하면 x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더하면 또 답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어려운 거 또 수업 시간에 바로 물어보면은 직접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상이 없고요. 거리 속력 시간 이야기도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해보고 직접 또 들어봤을 때 어려우면 직접 알려줄게요. 근데 간단하게 해도 알아들을 것 같아. 그냥 이 말 다 차치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차치하고 우선 거리 속력 시간은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력은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 하면은 1시간 1분 1초를 나타내고 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단위도 다 달라져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었던 건 속력을 이렇게도 표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화살표로 알아두셔야 돼. 예를 들어서 5km를 1시간 동안 간다 라고 하면 시간은 이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화살표가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5km 가는 것도 있고 또 1시간에 5km 가는 게 표시가 되어서 총 3시간 동안 15km를 간다고 알 수가 있죠. 속력이 여기서는 5km/h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 시간의 개수가 이 시간의 개수가 화살표의 개수와 똑같단 말이야. 3시간이면 화살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 5는 화살표의 크기인데 이 화살표의 크기가 화살표의 개수만큼 있으면 총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건 화살표의 크기예요. 화살표 크기고 얘는 화살표 개수인데 화살표의 크기는 우리가 속력이라 말할 수 있고 화살표의 개수는 시간이라 둘 수 있습니다. 이거 둘을 곱했으면은 나오는 전체 15km는 거리인 거죠. 거리.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여서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은 얘기를 직접 만나서 더 해드릴게요. 정상에서 그래서 글을 읽어야죠. 일단은 올라갈 때 이렇게 이 속도로 갔고 여기 이만큼 쉬었다가 내려올 때 6시간 걸렸는데 다른 길로 내려왔다네. 길이 다른 거야. 올라간 길과 내려온 길의 합이 17이라고 할 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면은 나눠주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속력도 있을 거예요. 속력은 다 알려줬어요. 3km/h 시속이라고 해요. 여기는 4km/h. 그래서 시간이 그냥 중간에 시간이 있어. 이거 정상에서는 1시간 있었어. 지금 시간 이 속력의 단위에서 hour도 시간 여기 뭐라고 표시했었냐면 사실 시속 3km라고 했었으니까 시속 시간 단위가 모두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위가 다르다면은 맞춰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선 단위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야. 글이 단위면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이만큼이 물음표인데 이거를 미지수로 둘까?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x라고 두고 풀게요. 그럼 시간이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거 둘이 합쳐서는 5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서 5시간이 돼야 되니까 여기 시간은 5-x가 될 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리를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여러분 시간이랑 속력이랑 곱하면 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쪽은 3x 이쪽은 4 곱하기 5-x라고 두고 단위를 또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이쪽 부분 단위가 킬로미터고 여기도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정상에 있을 때는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얘는 0이라고 생각하거나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걸 다 해서 올라가는 길과 내려온 거리의 길이의 합이 17이라고 하니까 이건 선생님 시간 안 만들게. 이 거리의 합이 17이라고 두고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이 구해지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것보다도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 돼. 자, 여기 있는 원리가 뭐였냐면 이거 시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니까 화살표 하나를 시간이라고 두니까 화살표가 여러 개 모여서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모두 다 모은 것이 거리가 돼요. 근데 화살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지 화살표를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화살표 안에는 1이라는 시간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살표 개수를 곱해줘야 돼. 개수를 곱하는 것은 즉 시간을 곱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화살표 안에 숫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화살표가 늘어날 때마다 1이 숫자가 하나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화살표의 개수랑 시간의 개수, 숫자 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개수를 곱하는 대신 시간을 곱해도 같은 거라고. 왜냐면 둘이 같은 거니까. 화살표의 크기랑 속력이랑 같은 것이고. 그래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여기 안에는 상문제가 여기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시간 문제고 여기도 거속시다. 거속시가 계속 나오네요. 여기도 거속시이고 여기도 거속시이고 여기는 농도 시계도 할 말이 좀 있다. 그다음 뭐 이거 나누는 거 달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 너무 이것만 해도 너무 많죠. 근데 계속 가봅시다.
4km로 걸으면 약속 시간보다 10분. 약속 장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일찍 도착한다. 거리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항상 자주 사용한 편인 도구가 표인데요. 요번에도 해볼게요. 이번엔 속력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뭐 순서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4km 시속 4km라고 하니까 킬로미터라고는 4km per hour로 간다면 10분 늦게 그건 나중에 쓰고, 또 시속 12km per hour로 간다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서 거리를 x라고 두어 볼게요. 그럼 같은 거리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걸리는 시간은 나누기를 하면 되니까 거리에서 속력을 나눠서 속력에서 시간을 나눠서 시간 4분의 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속력의 단위에 시간을 맞는 부분이 hour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의 시간이 hour로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즉 4분의 1 시간이라 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10분 늦는다, 5분 늦는다, 이쪽에 있는 10분과 5분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었으니까. 이게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이걸 같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과연 10분이 몇 시간인지 구하시는 거고 5분이 몇 시간인지도 구하셔야 돼. 자, 60분의 10시간입니다.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분의 5시간이에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60분은 1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이걸 60으로 나누면 1분은 60분의 1시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60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무언가 곱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별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른쪽에도 똑같이 곱하면 60분의 별 시간이 될 거예요. 즉 어떠한 분은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다 60분의 라는 분모가 새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약분해야 돼. 약분도 해놓을게요. 6분의 1 시간 12분의 1 시간 이렇게 두 개씩 있고, 뭐 약분하기 전에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우선 시간을 먼저 구해보면은 얘는 12분의 x, 여기에 단위도 시간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모두 분을 시간으로 바꿨으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뒀을 때 나머지는 말을 이거는 글을 이해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상황을 등식으로 만들지를 고민해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보다 10분 늦게, 뭐 똑같이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은 약속 시간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미지수를 만들어 식을 만들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되기는 하겠지만
미지수를 적게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얘네들의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설명을 들으셔야 돼. 10분 늦게 온다, 5분 일찍 온다는 것은 얘네들의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빼기를 한다고 하면은 15분이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약속 시간은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그러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약속 시간은 어떤 기준이에요? 약속 시간. 한 이쯤이 10분 늦게 온 시간이고, 한 이쯤이 5분 일찍 온 거라고 한다면은 얘네 둘의 차이는 이거랑 이렇게 둘의 차이는 15분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걸 빼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15분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단위를 다 맞추기로 했으니까 얘마저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의 15시간이라고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빼기를 해가지고 통분을 할 거라면은 약분을 하기 전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이제 만드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먼저 시간이 더 적은 것과 큰 것을 빼면 되잖아요. 늦게 오는 시간은 많을 거고 일찍 오는 시간은 적을 테니까 늦게 오는 시간이랑 일찍 오는 시간을 비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늦게 오면 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것을 시간을 우리가 구한 걸 가지고 와서 보면은 늦게 온 거는 당연히 걸어온 거일 거야. 그럼 4분의 x가 되겠지. 4분의 x. 우리 단위 항상 조심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찍 온 거는 12분의 x 시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쪽이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든 어떤 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차이가 뭐라고? 15분, 즉 이거랑.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네. 얘랑 얘랑 얘랑.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그 차이가 요만큼 된다. 그리고 x값 구하시면 되는 거다. 근데 x값이 뭐였는지 다시 확인해줘. x값 우리가 갔을 때 거리를 나타냈어요. 여기서 또 할 얘기가 있군요. 과연 이쪽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속력의 단위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력의 단위는요, 시속 몇몇몇 킬로미터였었어요. 선생님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리는 속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터로 사용되어 있거나 센티미터라고 하면은 또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위가 일치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말할게. 여기 단위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니까 킬로미터를 그대로 답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게 킬로미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풀다 보면 나올 테니 그때 또 조심해서 유의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자사슴이 있네. 이것도 상황을 좀 그림으로 먼저 읽어보고, 사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슴을 보고 쫓아가는데 2초 후에 사슴이 알아서 도망가는 거야. 에? 사슴이 더 느리게 도망가네? 쫓아가는데 잡긴 잡네. 그쵸? 잡을 수밖에 없죠.
사슴이 사자가 더 빠르잖아요. 속력이 지금. 사슴이 느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자가 이 빠른 게 느린 것보다 뒤를 당연히 따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달리기 같은 거 해보면 빠른 친구가 뒤에 있어도 느린 친구 따라 잡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리도 떨어져 있던 거고, 근데 사슴이 좀 늦게 알아챈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원래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럼 원래 거리라고 해보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68m가 됩니다. 그런데 사슴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 사슴은 정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어느 정도 왔다고 하면 사슴이 이제 사자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슴은 좀 더 느린 속도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어디까지 정지를 해 있고 언제부터 이제 같이 달리면서 사자가 따라잡는지 이걸 아셔야 되거든. 그런데 알려준 게 2초라고 했어요. 2초. 그러면 2초 동안은 사자가 2초 동안은 사자만 달리는 거죠. 그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사자가 가는 속도가 초속이니까 22m/초 1초에 이만큼 간다고 해요. 그럼 이거 1초에 간다는 거리잖아요. 그럼 2초는요? 44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미 사자가 44m는 혼자 왔다는 거야. 어디 중에서? 전체 원래 떨어진 게 68m에서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 그럼 거리를 구한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차이가 얼마죠? 68에서 48 빼면 24m죠.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24m. 24m.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또 붙여서 써 주어야 돼. 이게 뭐냐면 사자와 사슴 맞나요? 사슴이 같이 뛰는 거래요.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뭐 너무 친해 보이죠? 지금 잡아먹기 전인데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슴 모두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바꾸면 바꾸는 게 아니라 쫓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또 상황을 표현하자면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잡고 있다는 말이 선생님은 말을 가지고 선생님은 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잡아봐요. 사자의 속력은 22야. 22m씩 1초에 22m씩 가고 있고 사슴은 18m씩 가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뺀다고 하면은 두
두 숫자를 뺀다고 하면은 4m의 차이가 나는데 1초에 4m씩 따라잡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얘네가 1초에 4m씩 사자가 사슴을 따라잡고 있는데 얼마만큼 따라잡아야지 사자가 사슴이랑 만날까? 1초에 4m씩 가니까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24가 되는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식을 쓰고 뭐 하는 것보다 일단 이 문제는 이게 제일 포인트다. 그러면은 식은 어떻게 쓰느냐? 식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아니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6초 있으면은 24를 만드니까 6초 있다가 사자가 여기 이 시간으로부터 6초 있다가 사자가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간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몇 초라고? 2초라고. 그거랑 합쳐서 생각을 해야지 이 사자가 출발했을 때 얼마 후에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자 입장에서 볼게요. 사자 입장에서는 22 곱하기 22m/초 곱하기 x초로 간 것이 사자의 거리인 거고, 사슴에서는 우선은 거리가 먼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떨어진 만큼이 68m인 겁니다. 그러게. 요걸 이렇게 했을 때 단위가 22x가 나오는데 단위를 미터라고 아셔야 돼. 68m의 이득이 사슴한테 있었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슴은 18m/초로 뛰어서 도망가는데 사슴이 시간의 손해를 보았죠. 2초 늦게 시간을 봤으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x 빼기 2초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의 식이 68 더하기 18 괄호에 x-2가 될 텐데, 모두 다 단위를 보면은 미터의 초에 맞아 있으니까 미터라는 단위를 써서 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이것이 사자가 달린 거리, 사슴이 달린 거리가 서로 같을 때 사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식을 등식으로 두고 x값을 구하면 됩니다. 사자 도망가는 것도 하고, 또 거석시가 나오는 것 같던데, 열차가 달리고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요? 네. 약간 크게 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B지점을 향해서 읽어보면 거리가 있고 이만큼이었고, B지점을 향해 출발해서 속력이 이만큼이고 갈 때 시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B지점에서 A지점을 향해서 또 어떤 이거보다 1시보다 좀 뒤에 시간에 이만큼의 속력으로 열차가 가고 있는데 마주치는 때를 물어보네요. 근데 직접 부딪히는 거는 아닐 테고, 마주친다고 하니까 뭐 길이 서로 다르게 있어서, 길이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일자로 있어서 여기서 오는 길이랑 여기서 오는 길이랑 따로 있는데 멀리서 오니까 여기 마주치는 때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의 시각 몇 시인지 구하여라, 이걸 묻는 거일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뭐 A, B로 두고 A에서 오는 게 더 빠르니까 한 이쯤에서 마주칠 것 같은데요. 얘가 더 빠르고 얘가 좀 느리고 이쯤에서 마주친다. 근데 속력이 120km 시속이니까 C 뭐 영어로 쓰면 hour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90km per 시속 90km라는 뜻입니다. 전체 거리를 480km라고도 알려줬네요. 단위가 지금 다 똑같이 맞고 있으니까 단위는 딱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1시 30분 뭐 이런 게 분이 있으니까 일단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x의 시각이니까 우리 시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시각.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지수 x라고 설정해 둡시다. 그럼 x 시간이에요. 근데 이 두 열차가 간 시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시에 출발하는 것도 있고 1시 30분에 출발하는 것도 있으니까 두 시간의 시간이 차이가 발생해요. 30분 차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위를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킬로미터 퍼 시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기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따라서 30분을 2분의 1 시간으로 표시를 하고 어디에다가 더하기를 하든지 빼기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돼요. 1시를 기준을 잡을지 1시 반으로 기준을 잡을지. 선생님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니까 여기 쓸 기준으로 잡을게요. 1시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A는 출발한 지 X 시간이 될 겁니다. A가 1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B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동 시간을 얘네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다시 돌아와요. 여기가 아니네요. B가 1시 반에 출발했다고 하니까 B가 30분 늦게 출발하는데 30분은 2분의 1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B는 X-2분의 1 시간만큼 이동했을 겁니다.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그렇죠. 마주치는 시간을 구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는데 거리를 구하고 식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서 요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저걸 다시 볼까요? A, B가 있다고 하고 뭐 한 이쯤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더 여길로 갈 것 같아. 이쯤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럼 A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일 거고요. B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면은 속력이랑 시간을 다 표현하면은 120km/h로 가는데 X 시간 동안 가고요. B는요 90km/h C로 가는데
x 빼기 2분의 1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볼까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쪽은 시간 속력이고 이거는 시간이죠.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죠. 120x 킬로미터가 거리가 될 거였고요. 90에 x-2분의 1 한 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아직도 얘기를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지 말을 안 해줄 거예요. 선생님은 말을 안 할 겁니다. 표시만 할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몰라요. 이거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글을 읽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식을 만들어 보시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한 게 여기 있구나. 할 게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벌써 1시 반이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1시 50분이면 55분, 50분 이 정도면 끝을 내야 돼서 붙여넣기. 이번에는 통과할 때까지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우선은 기차와 또 열차라고 하죠. 열차와 터널이 나오는 문제는 꼭 이렇게 먼저 알고 가셔야 돼. 이거 설명도 해야 되고. 기차 터널 문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또 하나 더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뭐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열차가 뿌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열차의 맨 앞부분을 점을 찍어 볼게요. 점을 찍어 볼게. 그럼 이 앞부분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맨 앞부분에 표시해서 그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이만큼 와야지 완전히 통과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지 완전히 통과를 하는데 이 길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터널의 길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터널과 열차의 길이를 모두 통과해야지 문제에서 말하는 완전히 통과한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이 돼요. 이거 둘을 합친 만큼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번에도 표를 만들어 볼까요? 속력을 먼저 하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요. 속력은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열차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열차의 길이를 뭐라고 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 만들어야겠다. 얘를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을 것 같아. 터널을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터널이고 기차가 이렇게 나와요. 뿌뿌. 이게 터널이 긴 터널이 있고 짧은 터널이 있을 거야. 짧은 터널이 먼저 나왔네.
긴 터널 그리고 또 짧은 터널 하나 그려. 이 정도? 뿌뿌. 그랬을 때 얘 길이가 510이야. 얘 길이가 1290이고 미터, 여기도 미터. 열차의 길이 몰라서 열차의 길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를 x라고 둬요. x 미터요. 그럼 얘도 x 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대로 하면은 얘네들 지나야 되는 거리는 x 더하기 510 단위 꼭 써줘야 돼요. 미터만큼 지나야 되고, 여기는 x 더하기 1290 미터만큼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지나는 건데요. 그때 걸리는 뭐 시간이 차이가 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속력 모르죠? 속력 모르는데 속력이 어때? 똑같을 거잖아. 여기에서 맞아. 속력은 이쪽 속력이나 이쪽 속력이나 똑같을 거야. 속력은 같을 거예요. 왜 이렇게 두껍지? 그럼 표 그리던 걸 마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도 차이가 나고 거리도 차이가 나고, 거리는 뭐 짧은 거 x 더하기 510 x 더하기 1290 이렇게 될 텐데, 시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네. 40초라고 하고요. 1분 20초라고 하죠. 자, 근데 단위가 뭐냐면은 속력의 단위, 속력을 우리가 안 속력이 뭐라고 나와 있질 않군요, 단위가. 그런데 지금 미터랑 속력의 단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나와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이, 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미터죠. 시간은 분이랑 초 사용하고 있는데 초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초가 더 우세해요, 분보다. 초가 분보다 더 우세하니까 초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냐면은 1분 20초를 초로 바꾸어야 됩니다. 몇 초인지. 몇 초인지는 여러분이 구하실 거고. 그러면 속력의 단위 있죠. 거리를 이렇게 뒀을 때 속력의 단위. 이 속력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초를 사용하니까 미터 퍼 초 또는 초속 어쩌고 저쩌고 미터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맞았다는 걸 확인하고 속력을 각각 여기랑 여기로 구해야 돼요. 일단 시간을 넣어서 속력을 구해야겠죠. 근데 시간은 지금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초로만 되어 있는데 얘 1분 20초를 초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40초 넣으면 여기는 바꾼 몇 초를 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만든 속력이 어때요? 같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등식을 세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